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바 쌤입니다. 자, 오늘 요 세 가지 질문 한번 공략해 볼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기관이 속한 산업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얘기하면 기관의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가 그 속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항목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AI형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자료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내용들 있죠. 아니면 뭐 알리오에 나와 있는 이제 사업 설명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앵무새처럼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지원자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별다른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암기해서 답변을 하시면요 별다른 경쟁력이 없습니다. 뭐 최근 기사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면접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그냥 암기형으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면접관들은 지겨워집니다. 자, 그래서 산업의 특징만 그냥 암기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AI형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어떤 자료 있죠? 기관과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떤 자료가 있겠죠. 뭐 알리오를 가든지 아니면은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들이 있죠. 뭐 지속 가능 그 경영 보고서나 성장 보고서 이런 거에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 산업의 특징, 이 기관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지표를 볼 때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저는 이 특징을 알고 있고 제 직무에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답변입니다. 자, 우선 예시 한번 들어보고 더 설명을 이어가죠.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공급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송변전과 배전입니다. 그 이유는 알리오 공시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송변전, 배전 설비 분야의 예산 집행액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정보화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목표인 전력망 운영 효율성 제고와 전력계통 선제적 보강 및 계통 운영 고도화 달성과 관련 있습니다. 최근 배전지능화 시스템 통신장비 공사가 이러한 움직임에 해당합니다. ICT 직무로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원격 제어 관련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최근 전기전자 자동 제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이 질문은 단순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형으로 답변하실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죠. 그냥 중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건 정말 자세히 알아보았고 나는 기관 홈페이지에 첨부 파일까지 열어봤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확인해봤다. 혹은 더 다른 자료, 남들과 다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걸 분석해봤다. 그래서 그 분석해본 결과에 따라서 나는 이미 행동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 보여주셔야지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자기소개 대신에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1분 자기소개 시키면은 되게 헛소리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은행나와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라리 이제 평가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요걸 첫 번째 질문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고요. 평가 기준은 직무 기술서 기반의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겠죠. 절대 하면 안 되는 답변은 요겁니다. 저는 성실함이 강점입니다. 책임감이 강점입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는 증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성실함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죠. 책임감 자격증 있나요? 저 사람은 책임감 있습니다. 책임감 1급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설득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정량적 평가 기준이 있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외 활동 이제 입력해 놓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어 영역이 뛰어나다면 어학 성적도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력서 상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 능력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넷플릭스 자막과 같이 입사 지원서를 자막으로 활용하면서 저의 자격증을 봐주십시오. 저의 교육사항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가이드해 가면서 여러분의 직무 핵심 역량을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높고요. 전달도 잘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직무 수행의 강점은 자산관리와 사무행정 능력입니다. 저의 입사 서류 중 자격증란을 봐주십시오. 저는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CFP 자격증과 AFPK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무, 투자, 부동산 설계에 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사무직 업무 중 자산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과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때문에 스프레드시트와 정보처리 실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사무직무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이 질문을 독해를 하면요. 당신이 보유한 칼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꺼내보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핵심 역량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강점이 있다는 것까지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가이드해 가면서 저의 자격증란을 봐주십시오. 저의 교육상란을 봐주십시오. 요거 보시면은 제가 핵심 역량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이 질문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나이가 많으신 분을 상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요거 질문 요즘 빈도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나이대가 50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입사하는 직원들은 30대 혹은 20대 후반이 되겠죠? 세대 갈등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서로 간에 협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웬고하니 이 20대들, 특히 20대들 뭐 30대 초반 분들 같은 경우에 조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조부모님과의 교류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50대를 상대해 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50대를 상대해 본 경험이 있으신 사람들은 회사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고 팀워크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 직무가 대민 업무가 많다. 그러면은 고객 응대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고요. 이거. 그럼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대민 업무가 전혀 없다. 고객과의 접점이 없다.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온다면 이건 팀워크를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민 업무가 여러분들께서 많은 직무를 선택하셔서 지원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중장년 고객을 응대해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객을 응대해 봤어요. 혹은 중장년 50대 고객들을 좀 많이 응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민 업무가 많은 이 기관에서 대민 업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지원하는 기관에는 대민 업무가 거의 없다. 그러면은 중장년층하고 같이 일을 해보거나 협업해보거나 상대한 경험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했는데 거기서 그 직원들이 다 50대였습니다. 다 50대여서 그분들과 협업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나는 이미 중장년층하고 협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 맥락으로 답변하시는 게 이 질문입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기부된 물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 고객들을 응대하였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근무하면서 물품명과 가격표가 60대 고객분들에게 맞지 않는 것을 발견, 확대하여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나 전문적인 용어가 섞인 설명서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고령층 고객분들을 위해
따로 설명 자료를 부착하여 상품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A 기관의 비직무는 대민 업무, 특히 고령층 대민 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가진 고령층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마트 근무 중 중장년 직원들과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마트는 일부 직원을 제외하곤 50대에서 60대 직원이었습니다. 근무 중 중장년층에 대한 선입견은 줄어들고 이해도는 향상되었습니다. 매대의 진열부터 재고 물품의 적재까지 허투루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의외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있었고 매장 MD와 마찰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MD분에게 해당 진열 방식이 효율적인 이유를 설명하여 마찰을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중장년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경력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흡수하고 세대 갈등을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자신이 있습니다. 자, 애시를 들어보셨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직무가 대민 업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민 업무가 있을 때는 중장년을 응대한 경험, 그 다음에 대민 업무가 없을 때는 중장년과 협업한 경험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장년과 협업 또는 응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즘 많이 봅니다. 세대 갈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혹은 이제 보통 대민 업무에서 이 오프라인으로 응대하는 연령대는 거의 다 중장년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은 거의 온라인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요걸 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트 아르바이트 같은 거 되게 좋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머니 분들이죠. 보통 50대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나쯤은 만들어 두시는 게 앞으로의 면접 대비를 위해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개 공략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3가지, 힘들죠? 직무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 팀워크는 무엇입니까? 요 3가지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